이번 시간에는 2장 언어의 기본 구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석과 공백, 식별자, 예약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본 구조는 총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주석, 공백, 그 다음에 식별자와 예약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메서드, 그리고 자료형, 그 다음에 자료형과 형 변환, 그리고 입력과 출력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언어의 기본 구조는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주석과 공백, 식별자와 예약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석. 보통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주석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주석문 잘 안 넣죠. 근데 습관이 무섭다고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석은 자바에서 3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슬래시가 2개 있는 거, 한 줄 주석, 그 다음에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여러 줄 주석, 그 다음에 슬래시 별표 2개,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슬래시 2개는 한 줄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슬래시 2개가 나오면 그 뒤로는 전부 다 끝까지 주석이 되는 거죠. 보통 편하게 주석 달 때 이 슬래시 2개로 하죠. 왜냐하면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슬래시를 이용해서 주석을 토글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이 안 달렸을 때는 주석이 되고, 주석이 달렸을 때는 주석을 해제하고 하는 기능이 손쉽게 이클립스 단축키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넣곤 합니다. 한 줄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여러 줄 주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주석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점에는 슬래시 별표로 주석을 한참 달다가 다시 그 안에서 또 슬래시 별표로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주석을 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 이 부분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면은 주석 안에 주석을 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만 일치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주석이 되니까 주석문 안에 실수로 주석을 넣는 거는 뭐 없어야겠죠. 이클립스에서 여러 줄 주석을 입력하기 위한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고요. 이건 토글이 아니고 주석 해제를 위한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 주석 해제를 위한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는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거, 엔터키 위에 있는 거 해당하죠. 이걸 이용해서 주석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이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는 우리말로 하면 문서죠. 문서인데 자바에서는 보통 도큐먼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설명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바에서 API 도큐먼트란 말이 있는데 API 도큐먼트는 말 그대로 API 설명서죠. API는 미리 만들어진 클래스들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클래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좀 쉽게 가져다 쓰면 훨씬 개발 생산성이 좋겠죠. 근데 문제는 클래스만 제공한다고 그거를 가져다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배포했다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서를 같이 배포해 주면 더 좋겠죠. 그 설명서가 API 도큐먼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보통 API는 뭐 C나 다른 언어에서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죠.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API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서를 API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려면은 당연히 설명서 파일도 같이 배포를 해야죠. 설명서 파일을 나중에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로 직접 만드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입니다. 이거는 이클립스에서는 단축키가 Shift Alt J예요. 이걸 이용해서 단축
요걸 이용해서 도큐멘트 생성용 주석을 만드는데, 이클립스에서 이 도큐멘트 생성용 주석은 주로 어디다 다냐면요, 클래스 위, 클래스 선언부 위, 그 다음에 필드는 멤버 변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필드 위, 그 다음에 메서드 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 중간중간에 넣는 게 아니고 어떤가를 선언하는 거 위에다가 이게 뭐야 라는 걸 설명서를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메서드 안에서 단축키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메서드 위에 추가가 되는 거죠. 클래스 안에서 단축키를 누르면은 클래스 선언부에 자동으로 주석이 추가가 됩니다. 어, 개발자들이 많이 그 귀찮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주석을 넣는 거죠. 근데 주석은 많이 넣어도 프로그램의 실행에 전혀 지장이 안 되니까, 안 주니까 주석은 많이 넣는 게 좋죠. 물론 소스 코드와 관련된 주석을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주석을 넣는 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도 이 주석 넣는 거는 필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주석문을 작성한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주석문을 작성한 예인데, 클래스 이름은 커멘트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 위에는 도큐멘트 생성용 주석이 있고요. 보통 슬래시하고 별표 두 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닫는 부분이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 별표시가 입력이 되는데 그냥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시각적으로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건데, 이게 실제 도큐멘트 생성용 그 주석으로 활용이 돼서 API 도큐멘트가 만들어질 때 어디에 표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보기 좋게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도큐멘트 생성용 주석은 이렇게 클래스 위에만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메서드 위에도 달 수 있고요. 보통 도큐멘트 생성용 주석은 골뱅이와 몇 가지 아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들을 아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노테이션 등이 API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어떤 지시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클립스에서 자동 완성을 시킬 수도 있고요. 보통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아노테이션 목록이 쭉 뜹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보통 클래스는 누가 만들었고, 그래서 어서라는 어노테이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은 얼마고 버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코드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적고, 만약에 클래스를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작성하면은 주석을 통해서 누가 만들었고요, 언제 만들어서 언제 수정이 됐어요 라는 내용들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큐멘트 생성용 주석 말고도 여러 줄 주석이 있고요. 여러 줄 주석, 그리고 이제 한 줄짜리 주석, 이것들은 코드 중간중간에 넣는 거죠. 한 줄 주석은 슬래시 두 개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주석으로 처리되고요. 여러 줄 주석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 줄 주석도 중간에 이 별표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라고 입력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아까 그 클래스 이름이 커멘트 이그젬플이었잖아요. 저도 똑같이 커멘트 이그젬플이라고 하고 메인을 체크를 해주면은 메인 메서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클래스 위나 메서드 위에 달한다고 했죠. 클래스 위에 주석을 다는 것은요, 슬래시하고 별표 두 개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닫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기 이 주석은 API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주석입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엔터를 치면 그 아래 별표가 다시 자동으로 붙어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노테이션 입력할 때 골뱅이만 넣으면은 이렇게 가능한 아노테이션이 쭉 뜨죠. 여기서 저는 어서는요 제 이름 넣으면 되겠죠. 제가 작성했으니까 한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제 이 컴퓨터의 사용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어서 다음에 넣는 것이 버전이죠. 버전은 1.0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저는 뭐 2023년 11월 12일부터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메인 메서드 위에다가도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을 달아주면 되겠죠. 근데 메서드 위에다가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을 달면은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나 파라미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 경우에는 골뱅이 파람,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메인은 보이드거든요. 아직 뭐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보이드는 작업을 하고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고, 이 파라미터는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값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 이야기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만 이렇게 달 수 있다 라는 거고, 메인은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죠. 제가 프로그램 엔트리 포인트라고 했는데 자바 그 파일을 실행시키려면 항상 메인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파람, 아그즈, 이거는 메인의 경우에는 명령행 인자라는 거로 사용됩니다. 지금 이걸 이게 어디에 쓰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명령행 인자는 이클립스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닙니다. 요게 메인이 아그즈라는 것은 명령행 인자를 받는 데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out println 이용해서 헬로 월드가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끝나고 그 뒤로 슬래시 2개 입력하고 한 줄 주석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죠. 오른쪽 영역에 있는 태스크하고 아웃라인을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줄 주석을 넣을 수 있죠.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별표가 자동으로 찍히는데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다시 엔터 치면 또 별표가 찍히죠. 이 여러 줄 주석은 API 문서와 상관없는 여러 줄 주석을 입력할 때 물론 여러 줄 주석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주석문은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주석문을 많이 넣다고 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행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저는 단축키를 쓰지 않고 코드를 직접 작성했는데 뭐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도 괜찮죠.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단축키가 이 도큐멘트 생성용 주소의 경우에는 뭐 했다고 했어요? 도큐멘트 생성용 주소는 단축키가 Shift Alt J, Alt J. 한 줄 주석은 Ctrl 슬래시. 그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Shift Ctrl Shift 슬래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세미콜론 블록 그다음에 공백. 세미콜론은 문장이 끝날 때 반드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문장이 끝이야 라는 겁니다. 자바는 들여쓰기를 안 해도 코드 실행은 잘 돼요. 근데 기왕이면은 블록과 공백 등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가독성을 높여주죠. 보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 중괄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괄호로 묶여진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는 요소가 중괄호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이 블록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즉 중괄호 안에 새로운 중괄호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 때는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좋죠. 들여쓰기는 보통 이제 공백 이용하는데 공백들은 빈칸이나 탭, 빈줄 등을 해당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공백들은 소스 코드를 보기 좋게 하고 알아보기 쉽게 사용하는 거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코드를 작성할 때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클립스를 쓴다면은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물론 오타가 발생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근데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요. 코드를 전체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블록 설정하는 것은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 쉬프트 키 누르고 방향키 이동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블록 설정하고 나서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I를 누르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만약에 들여쓰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코드가 오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이 I는 인덴트 들여쓰기 약자예요.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코드에서 주석을 설정하는 코드 있었죠. 그 코드 잠깐 볼까요? 이 코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알아보기 불편하겠죠. 다른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전체 설정하고 저는 컨트롤 A로 전체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I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죠. 아니면 코드 일부분을 내어쓰기를 하고 싶다. 코드 일부분을 내어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쉬프트 탭을 누르면 내어쓰기가 되고요. 다시 탭키를 누르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쉬프트 탭은 내어쓰기, 탭은 들여쓰기. 이렇게 탭키나 쉬프트 탭, 그 다음에 컨트롤 I 등을 이용해서 코드를 보기 좋게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별자는 클래스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 변수명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만드는 고유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용자가 만드는 이름. 근데 이 식별자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바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나
아니면은 변수 이름 만들 때 그냥 전체 이름 풀네임으로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굳이 약어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심펠자를 만들 때는요, 문자, 숫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에서는요, 밑줄과 달러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밑줄과 달러 기호는 안 쓰는 것이 좋죠. 여기서 또 문자라고 했잖아요. 문자는 영문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한글도 가능해요. 당연히 영문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글로 이름을 만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영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 식별자는 시작하는 문자가 숫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나 밑줄, 달러 기호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첫 문자 외에는 첫 문자 외에는 숫자, 문자, 밑줄, 달러 기호 다 포함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섞어서 쓸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식별자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별자 예죠. 위쪽은 잘못된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 테스트. 이거는 숫자로 시작했죠. 식별자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골뱅이 테스트. 식별자 첫 문자에 올 수 있는 문자는 이제 문자와 그리고 특수 문자에는 언더스코어 캐릭터 그 다음에 달러입니다. 디스는 자바의 예약어예요. 키워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 데이터 여긴 중간에 공백이 들어있죠.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잘못된 식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식별자는요,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뒤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맨 앞 첫 문자가 특수 문자가 오려면은 언더스코어 캐릭터나 아니면은 달러 사인을 넣을 수 있는데 가능하죠. 디스 이 첫 문자 대문자잖아요. 자바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했죠. 소문자 디스로 돼 있는 건 예약어지만 대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예약어는 아니니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넘 데이터 만약에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변수명이나 아니면 클래스명 등을 만들어야 된다. 즉 식별자를 두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하면은 그러면 두 단어 이상이더라도 이 식별자를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자, 제가 디스 이거는 자바 예약어라고 했잖아요. 자바 예약어는 대략 한 50개 정도 됩니다. 많진 않아요. 이 자바 예약어를 쭉 나열했는데 언어로 따지면은 뭐 사용하는 단어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 예약어를 지금 당장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어떤 책에는 예약어와 키워드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약어와 키워드는 뭐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약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별한 용도로 미리 예약된 단어를 의미하고요. 사용자가 당연히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죠. 물론 키워드도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근데 예약어는 특별한 용도로 미리 예약된 단어를 의미하고 키워드는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정의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당연한 얘기지만 키워드도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약어와 키워드의 의미는 달라요. 근데 보통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예약어와 키워드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어라고 해도 아 키워드구나 아니면 키워드라고 해도 아 예약어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끔 리터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리터럴은 값이에요. 값인데 예약어들 중에서 값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true, false 그리고 null 같은 거는 값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음, 정확하게 여기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기 표에는 true, false, null이 포함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얘도 그냥 다 예약의 한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것들을 변수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식별자는 뭐고 예약은 뭔지 한번 골라볼까요?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그 코드인데 식별자와 예약어는 식별자는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식별자가 헬로 월드예요.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이고 화면상에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보라색.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보라색이 전부 다 예약어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메인, 그 다음에 프린트LN 이 두 개는 뭐냐면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이름. 사용자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오라클에서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이 메서드 이름이니까 이것도 뭐에 해당하냐면 식별자에 해당합니다. 식별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시스템,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클래스 이름은 첫 문자가 대문자예요. 그러면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클래스 이름이고 이것도 식별자에 해당하는 거죠. 식별자. 그 다음에 아웃 빨간색으로 아웃이라고 했죠. 아웃은 이거는 뭐냐면 변수예요. 정확하게 정적 변수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인데요.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아웃이라는 변수라는 의미고요. 그 아웃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LN이라는 메서드 호출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은 뒤 이 과정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식별자죠. 그 다음에 스트링 뒤에는 아그지. 이거는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 이름이에요. 파라미터 이름이라고 하죠. 이것도 식별자.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이거는 값이죠, 값. 그냥 값이에요, 값. 식별제도 아니고 예약어도 아닙니다, 이거는. 요렇게 됐다는 거. 이클립스에서는 그 예약어들은 전부 다 보라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죠. 매개 변수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요렇게 이번 시간에는 주소가 공백, 그 다음에 식별자, 예약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제죠. 헬로 월드 클래스에 주석을 추가하고 식별자와 예약어를 구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 위에는 도큐먼트 생성용 주석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 위에 한 줄 주석을 추가하고 그리고 코드에서 식별자와 예약어를 구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